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100일도 안 된 아기를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 위로 수차례 던져 숨지게 한 아버지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6년, 2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유사한 사건들의 판결을 보니 징역 20년이 넘게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형량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생후 33개월 입양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과 머리를 강하게 때리고 내버려두어 아이를 숨지게 했습니다.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양아버지가 피해 아동을 분노를 푸는 대상으로 봤다며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 전북 익산에서는 20대 아버지가 태어난 지 2주 된 아기를 수차례 때리고 침대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기는 침대에 머리를 부딪혀 다친 뒤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전주지법은 반인륜적인 범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살인 혐의로 아버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선 사건과 유사하게 아동학대로 아기가 숨진 사건은 창원에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아버지가 분유를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태어난 지 88일 된 아기를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 위로 3차례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법 1심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선처 요청과 반성을 이유로 징역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양형 기준이 좀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판사님들의 재량이 많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판사의 재량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해자 행위의 감경 요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해자들의 행위로 인해서 감형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망한 아동의 입장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게 아닌가.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처벌을 강화하는 정인이 법이 도입됐지만 양형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2년 만에 어렵사리 열렸던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코로나19 확산세 탓에 일주일여 만에 끝이 났습니다. 진주시 야외 스케이트장 개장도 무기한 연기하는 등 방역이 강화되면서 연말 분위기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사람 모양 유등과 썰매 유등이 하나둘 화물차에 실립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를 도심 곳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초장동 공원과 금오지 등에도 설치해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에 축제가 지난 13일 일시 중단된 데 이어 지난 16일 종료가 결정되면서 유등을 철거하게 됐습니다. 대면 행사 축제는 취소하라는 요청에 따라서 우리도 그의 선제적 코로나 예방 대처 차원에서 조기 종료하기로. 일주일여인 축제 기간에 다녀간 관광객은 5천여 명. 지역 경제가 조금이나마 풀릴까 기대했던 축제장 주변 상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12월 달에 한 바퀴 할 때는 마음이 부풀었지 이제. 뭐 코로나가 왔든 어쨌든 그래도 뭐 와서 좋게 들어오시겠지 하면 생각했어요. 중단됐을 때는 뭐 실망이 말도 못할 게 크지. 멈춰선 건 유등축제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주말 문을 열었어야 할 진주시 야외 스케이트장도 썰렁한 모습입니다. 운영 첫 해인 2019년 50여일 동안 3만 7천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많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진주시는 앞으로 2주 동안 확진자 추세를 지켜본 뒤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해당 인원을 당초 400명에서 150명 정도로 축소하여 방역 소독을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불과 한 달 전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위축된 지역 경제 회복이 기대됐지만 다시금 강화되는 방역에 연말 분위기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첫 순서로 선정한 뉴스는 강기훈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입니다. KBS는 강 의원이 각종 의혹 관련 뉴스를 8차례 방송했는데요. 보도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가 탈당을 요구했는데도
강 의원은 여전히 국회의원 자리에서 버티고 있고 경찰 수사는 1년 가까이 답보 상태입니다. 심층기 획팀 이대환 기자입니다. 부동산 투기, 이해충돌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강기윤 국회의원의 관련 땅 규모는 모두 만여 평. 토지 보상금을 2배 부풀리고 40억 원의 시세 차익에 대한 면제 법안을 스스로 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창원 가음정 근린공원과 그 전에도 이 유사법이 많이 있고 이런 법안 이런 거 뭐 경각에서 이런 데 보다니 하는 거 아닙니까? 강 의원의 가족 회사가 부정대출로 공장 용지를 사고 팔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창원 진해 장천항터가 대표적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만장일치로 강 의원의 탈당을 요구했지만 이견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당 후사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직능총괄본부 부본부장 등에 임명되면서 탈당 요구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됐습니다. 경찰 수사도 하세월입니다. 경찰은 지난 4월과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제일 먼저 강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이후 강제 수사는 없었습니다. 그럼 소환은 혹시 됐습니까? 뭐 잠시 왔다 갔죠. 혐의는 좀 확인된 게 있어요? 그거는 뭐 천천히 합시다. 끝나보면 아니까. 이달 안에 끝날 거 끝내요. 전형적인 정치권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수사 시간 끌기를 눈치 보기 아니겠느냐. 일반인과는 다른 특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숱한 의혹에도 억울하다, 문제없다 해명했던 강기윤 국회의원. 취재진은 다시 한번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연락을 했지만 강 의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사만사온을 실감케 하는 날씨입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강추위가 기승이었는데 어제부터 날이 무척 포근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추위가 더 풀리면서 창원의 아침 기온이 영상 2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14도로 평년 기온을 무려 6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이 포근한 날씨는 모레 목요일까지 이어지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인 금요일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대체로 맑습니다. 경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일평균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은데요. 함안 영하 4도, 통영 8도, 거제는 9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진주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성탄절인 토요일부터는 또다시 매서운 추위가 찾아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요. 특히 일요일에는 창원의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서부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부울경 메가시티 지원 전략에 맞춘 서부권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에 남부 내륙과 달빛 내륙 등 철도 830여 킬로미터와 남해 여수 해저터널 내륙철도 연계 도로망 등 도로 330여 킬로미터 건설 등을 담았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